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나요? 잠에서 깨고 나면 갑자기 들이닥치는 손님들처럼 생각들이 막 밀려오죠. 어제 마무리하지 못한 일, 오늘 해야 할 일. 바로 무의식적인 습관적 잡생각들입니다. 마치 안개가 스멀스멀 올라온 것 같은 상태 속에서 저는 오늘 아침, 감사하다. 난 정말 운이 좋아. 이 세상은 내 편이야. 이런 말들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입 밖으로 소리내서 저 자신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해드린 책에서 배운 내용을 따라해봤습니다. 나의 소영아, 사랑해. 나의 소영아, 고마워. 가슴에서 울컥하면서 미묘한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기분 좋은 순간, 가슴 뛰는 순간이 바로 가장 높은 주파수 상태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한다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 첫 시간, 정말 사소하고 짧은 순간이지만 하루를 좌우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늘은 인생을 바꾸는 아침 습관 3가지와 내 삶을 구성하고 있는 3간, 시간, 공간, 인간을 리셋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3간을 리셋한다는 것은 내 삶을 리셋하는 것이 되겠네요. 지금 시작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아침 습관 3가지. 작은 행동의 변화로 무의식을 바꿔야 한다. 그 변화로 얻은 작은 성취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하루를 즐겁게 만든다. 이 좋은 느낌을 바탕으로 변화는 일상이 되고 일상은 습관이 되며 습관은 삶이 된다. 그 시작이 아침의 변화다. 당신의 아침 루틴을 바꿔보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침대 정리다. 아침에 일어나 이부자리를 정리해라. 부자의 첫 번째 관성이다. 사회경제학자 렌달 벨 박사는 그의 저서 Me, We, Do, Be에서 아침에 침대와 이불을 정리하는 사람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206% 높다라고 말했다. 침대 정리로 대변되는 정리정돈이 부자 습관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다. 밤새도록 나를 따뜻하게 보호해준 이불에 감사해보자. 그리고 즐겁게 정리해보자. 깔끔하게 정리된 이불이 주는 작은 뿌듯함이 있다. 그 작은 성취와 감사로 아침을 시작해보자. 오전의 기분은 오후로 연결되고 그 느낌이 하루를 채울 때 또 다른 성취가 이어짐을 알게 된다. 나도 모르게 일상이 긍정으로 채색되고 오늘을 기분 좋게 마칠 수 있다. 2번째는 자신의 이름을 부른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 나의 진수야, 나의 찬호야 라고 작게 불러보자. 나의 이름을 내 목소리로 부를 때 그 음성이 주는 울림이 있다. 작은 방에서 울리는 그 소리는 사실 내 내면 깊은 곳에서의 목소리다. 심장을 뛰게 하고 숨쉬게 하는 진정한 나의 목소리다. 나의 하영아, 네 덕분에 이번 생은 너무 행복해. 그 참 나와의 만남은 이 짧은 순간에 나타난다. 당신의 아침 습관은 어떠한가? 생각나는 아침 습관이 있는가? 의미 없이 허둥지둥 보내는 아침 시간에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자. 그렇게 만든 아침 루틴에 의미를 부여하면 그것은 나만의 리추얼이 되고 하루를 가치 있게 출발할 수 있다. 3번째는 아이는 이라고 말한다. 앞서 아이는이 가진 마법을 소개했다. 표정이 밝으면 긍정의 마음이 생기고 표정이 어두우면 우울해진다. 웃음 속에 즐거움이 있는 것이다. 미소는 내 마음을 웃게 하고 내 주변을 웃게 한다. 미소와 웃음이 가진 힘이다. 그 시작이 아이는이다. 아이는과 함께 좋은 느낌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자. 그러면 오늘이 즐거워진다. 아침의 느낌은 오늘 하루 은은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아침에 일어나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나의 인지아로 나를 깨우며 아이는의 미소로 오늘을 시작해보자. 모닝 리추얼이 하루를 바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될 때 무료한 일상 속 나도 모르는 미소가 입가에 맺힐 것이다. 그 미소로 하루를 채워나갈 때 변화가 즐거워지고 성장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삶의 성장과 발전은 이렇게 굴려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굴러감이 관성을 지닐 때 인생이 꽤 훌륭하게 흘러감을 느낄 것이다. 작은 성취, 나와의 만남, 그리고 좋은 느낌. 이보다 좋은 리추얼이 있을까? 나는 13년째 하고 있다.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보자. 그래야 변할 수 있다. 지금처럼 살 수는 있어도 지금부터는 잘 살아야 한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란다. 시간, 공간, 인간을 리셋하라. 당신이 자주 가는 곳, 만나는 인간, 읽는 책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준다. 1749년에 태어난 괴테의 이야기다. 그는 270년 전에 태어났다.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 메시지가 유효하다. 우리는 삼간, 시간, 공간, 인간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독서 시간, 단골 공간, 그리고 친구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준다. 그 삼간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한다. 삶은 한편의 영화이고 우리는 그 영화의 관객이자 작가다. 어떤 영화든 쓸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왕의 자리에 놔둘 수 있고 거지 자리에 배치해도 된다. 회장의 배역을 줄 수도 있고 직장인의 역할도 줄 수 있다. 영화 설국열차의 계급 서열처럼 자신을 열차 앞칸에 둘 수도 있고 가장 끝자리에 둘 수도 있다. 이 자리는 내가 정한다. 어제와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똑같은 장소를 오가면서 인생이 바뀌길 바라지 마라. 하지만 대부분은 나와 처지가 비슷한 친구와 통화하고 술 마시고 시간을 보내면서 성장을 기대한다. 아침에 일어나 직장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에 와 넷플릭스를 보면서 성공을 꿈꾼다. 매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무슨 변화가 있을까? 움직임이 있어야 인생이 변한다. 운은 변화 없이 생기지 않는다. 나도 모르는 운의 행보는 오늘의 운세가 되고 운명이 된다. 우연히 가입한 연극 동아리에서 매일 의사로 말하고 행동하는 나를 만났다. 그 운과 운세가 나의 운명이 되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스타벅스에서 끄적인 글들이 한 권의 책이 되었고 술자리에서 이야기한 리프팅 밴드는 오마이 턱이라는 제품이 되었다. 일상에서 일으킨 사소한 움직임이 나비의 날갯짓이 되어 삶의 태풍을 만든다. 그 작은 움직임이 지금 모습의 출발이었다. 자주 가는 공간이 나를 바꾼다. 일을 마치면 카페에 가서 책을 읽든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든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라. 그것도 싫으면 동네 한 바퀴를 뛰어라. 퇴근하고 늘 가던 곳을 가지 마라. 사람은 집과 직장 외에 또 다른 장소가 있어야 한다. 자신의 즐거움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공간, 나의 제3 공간이 있어야 한다. 레이 올든버그는 The Great Good Place에서 현대인의 고독과 소외감 해소를 위해 제3의 공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삶의 기본이 되는 집과 일터라는 공간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생활을 위한 제3의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이는 단순히 인간관계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관계적 문제를 넘어 한 사람의 성장과 발전에도 나만의 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나는 책을 읽거나 글을 쓸 때 스타벅스를 이용했다. 집에서 글을 쓸 때도 있다. 하지만 퇴근하는 길, 눈앞에 보이는 스타벅스는 나의 지필 공간이었다. 그곳을 지날 때면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루의 즐거움을 이곳에서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곳은 골프 연습장이다. 일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그곳을 향할 때 내 머릿속은 이미 나의 스윙으로 채워진다. 야간 라이딩을 할 때도 있다. 밤 공기를 마시며 두 개의 바퀴와 내가 한 몸이 된다. 페달을 통해 전해지는 땅의 울림과 하늘에서 쏟아지는 달빛의 향연, 코끝을 스치는 가을의 밤바람이 마음을 두드린다. 작년에 수강한 명상 수업도 생각난다. 저녁 늦게까지 이어지는 마음 공부의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세상과 내가 하나가 됨을 느낀다. 그렇게 나는 변하고 진화해 갔다. 그 시작은 내가 가는 장소였다. 내가 자주 가는 공간이 나를 변하게 했다. 책을 읽게 하고 몸을 쓰게 했으며 명상하게 했다. 삶의 세 가지 기본기는 공간이 주는 선물이었다. 토 나오는 인간은 만나지 마라. 자주 가는 곳에서 보내는 나만의 시간, 그 시간과 공간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인간이다. 내 앞에 보이는 누군가는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관계는 우리가 접하는 관계 중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다. 사실 나는 나와 먼저 관계한다. 나를 바라보는 또 다른 나와의 연결이 우선이다. 하지만 그 속성이 구체적이지 않기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세상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직접 말하거나 조언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표현할 뿐이다. 하지만 가족, 친구, 동료, 지인들과의 인간관계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다. 사람 인자의 모습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기대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나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고 긍정의 기운을 주는 사람이 많은가? 혹은 불평, 불만, 불안해하는 삼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가? 이 둘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당신의 운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삶의 에너지는 행운과 불운을 나누는 중요한 요소다. 내 삶에 긍정의 기운이 많을 때 우리 인생은 꽤 훌륭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하지만 부정적 에너지가 나를 감싸고 있을 때 그 불안한 예감은 항상 틀리지 않는다. 주변이 좋은 사람으로 채워질 때 그 관계는 나의 운이 되어 나를 행동하게 한다. 하지만 나에게 불만을 표시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가득할 때 나의 내면은 그들의 결핍으로 채워진다. 그리고 마음이 결핍되면 우리는 행동하지 않는다. 불안의 생각만 반복할 뿐이다.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몸은 더 무거워진다. 더 이상 나아가지 않게 된다. 행동하지 않기에 삶의 변화는 없다. 인생의 운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운명에 묶여버린다. 살면서 반드시 버려야 하는 사람이 있다. 나를 묶어버리는 사람이다. 움직이지 않게 하고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사람들이다. 생각의 늪에 빠지게 하고 그 부정적 생각 속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한다. 3cm도 되지 않는 삶의 문턱을 못 넘고 수십 미터의 생각 담장에 갇히게 된다. 하지만 나에게 충고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들도 사실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늘 불안해하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표한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정체되고 썩어가고 있다. 진심으로 토 나오는 인간들이다. 지금 바로 연락을 끊고 마지막으로 말해라. 토 나와. 이제 그만해. 토 나와를 발음 그대로 영어로 만들면
토나와 talk only, no action with appraisal이다. 그들의 특징은 행동하지 않고 평가하고 말만 한다는 점이다.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을 평가하지만 사실 조언을 들어야 할 사람은 그들이다. 거대한 통찰을 가진 것처럼 충고하지만 사실 그들의 논리는 나약하다. 통찰은 행동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지 생각을 통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부터 그들과 이별해라.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들과 시간을 보내기에 당신의 시간은 너무 소중하다. 시간은 다이아몬드다. 그 빛나는 시간을 토 나오는 인간들과 보내지 마라.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라. 그들이 당신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이다.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의 삼간, 시간, 공간, 인간은 빛나고 있을 것이다. 인생 영화는 그렇게 써가는 것이다. 삼간을 리셋하라. 그게 인생 작가가 해야 할 작업이다.